네, 안녕하세요. 어제 사실은 뭐 어제 그제 계속 이제 영상 올렸고 오늘 저희 사무실 쉬는 날입니다. 근데도 뭐 계속 막 전화가 와서 한 분 받아 봤더니 이제 여성 파이오니어님이신데 아마 이 마이그레이션에 해서 뭐를 뭐 누르다가 뭐 잘못되셨나 봐요. 그래서 뭐 오늘 휴일이라서 우리 김 선생도 없고 지금 뭐 그러니까 내일 다시 전화 주십사 하고 이제 끊었는데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죠, 다들. 근데 뭐 30일 내로 수정하면 되니까 서두를 거 하나도 없고 뭐 저를 꼭 만나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뭐 저는 전화로 될 건 되고 이런 영상 보고 이제 잘 따라서 하시면 되지만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영상 같은 거 보고. 그래서 가급적 이제 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3월 14일 날 뭔가 뭐 굉장히 좋은 굿뉴스 가격에 상장되는 굿뉴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거꾸로 가격을 누르는 게 나왔죠. 네, 근데 누르는 거는 반드시 튀어 올라요. 그래서 지금 뭐 요건 제 짐작이고 추측이고 추정이고 내피셜이지만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지금 이제 파이 페스티벌 하면서 생태계에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 파이 페스티벌의 파이 결제 매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지금 반드시 이제 KYB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웹 3.0 세상에서 자기 가게 뭐 자기 가게가 뭐 한사랑이다 그러면 한사랑 닷 파이잖아요. 한사랑 닷 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가 우리가 왜 닷컴 갖고 안 되니까 co.kr도 생기고 닷넷도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닷컴의 권위가 있잖아요. 지금 이 닷파이의 권위가 있는 거죠. 뭐 삼성 나중에 삼성 파이.co.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파이.nft.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데이 날 그게 나왔고 또 하나가 마이그레이션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저게 도무지 파이에서 공지가 나왔대는데 이게 공지가 어디서 나온 건지 파이 홈페이지 들어가도 없고 어, 트위터에도 없고 그래서 모더레이터 분한테 여쭤봤더니 파이 모더방에 공지를 한다. 그리 파이 모더방에 공지를 하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모더분이 5분이 계시니까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그분 중에 이제 몇 분이 파이 챗에 올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KT에서 보안과 이 통신을 40년 이상 하셨다는 김영진 선배님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어, 그분이 이제 이게 그 마이그레이션 이게 떴는데 어, 다른 분 거에 떴는데 이걸 계속 안 누르고 관찰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거 해킹인가? 지갑 주소만 넣으라 그러면 되지 왜 24 구절을 넣으라 그러는 거지? 그런데 제가 모더레이터하고 통화하기 전에 이거 진짜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모더레이터 분하고 통화를 하고 전화를 드릴게요. 그리고서 이제 모더레이터 분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 6단계를 다 하시면서 감탄 또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파이 얘네들 대단하다. 내가 청와대 보안도 근무했고 KT에서도 이런 걸 했는데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령 뭐 제 주변에도 이메일을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자기 핸드폰에서 자기 이메일 보시나요? 이게 이중 인증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EFA인데 Two Factor Authentication 두 가지가 진짜냐 한 요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요소로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파이는 두 가지 요소는 뭐냐면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이에요.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그런데 제 핸드폰에는 제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이메일이 앱이 깔려 있어요.
저희 집사람 핸드폰에는 저희 집사람 이메일이 깔려 있는지 안 깔려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누나들 깔려 있는지 안 깔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정주부들이 뭐 이메일 그렇게 쓸 일이 있나요? 잘 뭐 안 쓰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죠. 여성분들. 그러면은 이게 Confirm Your Migration이 왔을 때 이중 인증이니까 이메일 인증과 이메일 인증과 자기 전화번호 인증을 같이 다 해야 되는데 비밀 구조를 그래서 비밀 구조를 두 번 넣어야 되는 건데 이게 컴퓨터를 켜놓고 자기 핸드폰에서 자기 이메일을 했을 때는 통과가 돼요. 그런데 자기 핸드폰에는 이메일 앱이 없어. 그래서 컴퓨터로 해서 했어. 안 돼. 통과 안 돼. 그러니까 2중, 3중 이 핸드폰 네 거야? 이 이메일 네 거야? 얘가 너야? 이거를 이중 인증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거진 다중 인증이죠. 2FA하고 MFA, Multi Factor Authentication이 있는데 EFA로 하지만 페이스북, 전화번호, 이메일 그런데 어디서? 네 이름으로 등록된 네 핸드폰에서, 네 스마트폰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각국에서 신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법률이 만들어지면 이래서 파이코인이 100불, 1000불 가는 이제 밭이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당장 뭐 바이낸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코인베이스에서 바이낸스 코인 상장 폐지시켜 버린다라는 소리도 있는데 지금 바이낸스 코인이 상장 폐지된다고 해서 바이낸스 거래소 자체가 뭐 엉망이 되는 건 아니지만 코인 업계가 이게 완전히 아사리 마바라 판이라 갖고 맨 도둑놈 판이라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빗썸 실소유주 뭐 조사 이제 끝난 것 같던데 굉장히 불투명하고 엄청난 참 뭔가 부조리의 온상이었다라는 거죠 코인판이. 그게 이제 정화되는 초창기죠. 그 위대한 첫 발을 3월 14일 날 낸 거고 그러면서 마이그레이션에 이중 인증 제도를 도입한 거고 이것을 모더레이터들을 통해서 공지를 한 거고 이게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유튜브 영상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걱정한 대로 야, 이거 연세 드신 분들은 참 걱정이네. 그리고 비밀 구조를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왜 누가 이렇게 해준 사람들이 많잖아요.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밀번호를 다 알아. 비밀 구조를 다 알아. 남을 의심하는 건 괜히 옳은 일 같지 않아. 실제로 도둑 맞은 분도 있어. 90% 락업하고 10% 도둑 맞았어. 야, 이거 그 사람이 지금 내 거 가져갔는데 나머지가 락업이 돼서 못 가져갔지. 이거 락업 되면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요. 못 가져가는 방법.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부터 파이코인 자기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 각절돈 이게 어제 올렸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파이 챗 들어가서 보니까 이중인증이 뭔가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인증이 어떤 건지 알려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인증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라는 거죠. KYC를 동시에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다 당신 거냐? 그런데 그 이메일이 당신 앱에 깔려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인증이고 이중인증, 뭐 다단계 인증하고 이단계 인증, 이중인증인데 이게 뭐 그러니까 파이코인은 전화번호 혹은 페이스북 그리고 이메일. 근데 이게 살벌한 체계를 갖고 이 사람은 위치까지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어 가령 자기
부모님은 뭐 요양원에 계셔. 전화도 못 받아. 혹은 자기 아버지는 치매야. 자기 핸드폰하고 어 이게 라이브니스 체크 자기 핸드폰하고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핸드폰이 같은 집에 있어. 위치 추적하면 한 사람이 두 개 채굴하고 있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중인증 다른 그러니까 그 김영진 선배님 얘기가 야 이거 살벌하다 대단하다 이 사람들 자기 핸드폰에 있는 이메일 아니면 안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컴퓨터나 자기 핸드폰에 이메일 안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 자기 핸드폰에 이메일이 있는 상태에서 이 마이그레이션, 컨펌 유어 마이그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좋긴 좋은데 이게 분명히 복잡하고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제가 만나보니까 뭐 사람들 그 처음에 뭐 나하고 뭐 파이코인 인연 맺어준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근데 또 그런 사람 의심할 수도 없잖아요. 뭔가 찝찝하다. 이미 털린 분도 있다 그래. 뭐 이미 털린 건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는 안 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때 이 영상을 만들어서 한 4개월 전에 올렸어요. 파이코인 비밀 구절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 근데 그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설픈 도둑놈들 양성할까 봐.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 파이오니어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어 잘하는 여성분에게 돈을 줘서 제작을 했던 거예요. 돈 들여서 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제가 파이 경제학교 하는 분들한테도 자 이제 이걸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저 그거예요. 저 뭐야. 락업 풀리기 전에 저한테 오셔라. 지금은 그냥 두고 락업 풀리기 전에 오셔라.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방법대로 하니까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소소하게 있더라고요. 소소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는데 지금 당장 저만 해도 저도 온체인 락업을 다 했거든요. 200 몇 개 쓸 수 있는 게 있었었는데 온체인 락업을 다 해버리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 도메인 신청하려고 그러면 10파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10파이가 없는 거야. 그럼 또 사야 되는 거야.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비밀 구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때다. 그러니까, 락업이 풀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막 넘어오니까, 락업 하신 분들, 그분들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때 요 두 개를 했어요. 비밀구절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 1하고 비밀구절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 2하고 이렇게 4개월 전에 했어요. 거진 안 보셨잖아요. 1은 1.8만에 2는 7,600회. 그랬는데 이때 당시는 이게 소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안 보셨고 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렵게 만들 것 같아서. 그런데 당장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이렇게 넘어오는 판이니 이제부터는 이제 이분들도 털릴 분들 어마무시하게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파이가 호도 나고 사람들도 많이 알기 때문에 털리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안 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이걸 왜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나중에 알고만 계십시오 이랬냐면 이게 이제 스마트폰 클립보드를 일단 활용하자고요. 안드로이드 폰의 보안 폴더를 사용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밀 구절 안전하게 보관하자 이 세 가지 테마를 했는데 보안 폴더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안전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보안 폴더에서 가령 보안 폴더에서 아직 자기 지갑으로 넘어오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자기 지갑으로 넘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운 지갑을 만드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거 내 지갑 주소 맞냐? 당신 지갑 주소 맞냐? 그런데 이 지갑 주소가 찝찝하다며. 비밀 구조도 찝찝하다며. 그러면 나 지갑 바꾸고 싶다. 여기 체인지 월릿이 있잖아요. 지갑을 바꾸는데 어디서 바꾸느냐? 보안 폴더 내에서 바꾼다라는 거죠. 보안 폴더 내에서. 그러면 비밀 구절도 바뀌고 예전의 비밀 구절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보안 폴더 내에서 새로이 지갑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보안 폴더 밖에서 했잖아. 보안 폴더 내에서 하게 되면 예전에 뭐 다단계에서 했건 뭐 좀 누가 해주긴 해줬는데 불안한 사람이 했건 보안 폴더 내에서 하면 이미 훔쳐간 거는 그렇다고 쳐도 앞으로는 못 훔쳐간다라는 거죠. 비밀 구절이 바뀌고 지갑이 바뀌니까. 그러면 나머지 락업 풀렸을 때 그 사람이 갖고 가느냐? 못 가져가죠. 전문적인 해커가 여태까지는 못 가져갔어요. 다 내부자가 가져갔어요. 소개해 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어요. 마누라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어요. Who knows? 민나 도로보데스.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보안 폴더 내에서 다시 지갑을 만들어서 했다. 여기처럼. 뭔 가져가지요. 체인지 월릿. 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먼저 이제 클립보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참 큰일 났네. 야, 이거 여기다가 이거 사람들 이거 하다 보면 비밀구조 이중 인증제도 하니까 비밀구조를 2번을 써야 되는데 영어도 모르지, 눈도 침침하지. 어떤 거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타겟 그러면 스펠링 하나 틀리는 거 있잖아요. 가령 필름 FILM. 그런데 단단한은 뭐예요? firm FIRM. R과 L만 틀려도 안 들어가는 판인데 눈이 침침하니까 영어를 알아도 거기다가 영어도 잘 몰라. 꼬부랑 글씨야. 영어 울럼증도 있어. 띄어쓰기도 잘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쳐넣는 게 아니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실 거라고요. 2번이나 해야 되니까. 그럼 복사해서 붙여넣으려면 복사하는 순간 클립보드에 저장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클립보드에서 저장이 되면 삭제할 줄이나 아나? 카카오톡 톡서랍 삭제할 줄이나 아나? 그런데 보안 폴더 내에서 하게 되면 이 클립보드 삭제하는 방법 제가 뭐 클립보드 이거 저기 알람하는 방법 얘기했었거든요. 이 박용 파이오니어님이 해줬어요. 내가 어제 이분하고 통화해서 이분도 노드팜 하시고 싶어 해서 빨리 해라. 빨리 해. 지금 지금 뭐 저도 이제 몇몇 사람 있는데 할 사람 빨리 해라. 클립보드 여기 클립보드 지워야 되는데 보안 폴더 내에서 하면 지울 필요가 있나? 클립보드 밖에서 했으니까 누가 훔쳐가지 보안 폴더 내에서 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김 선생하고 저하고 의견이 달라서 소장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막 그랬었는데 아니에요. 클립보드 내에서 보안 폴더 내에서 작업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지갑을 90% 락업에 묶여 있든지 안 그러면 지금 한번 털렸는데 이제부터는 털리기 싫다라든지 뭔가 찝찝하다라든지 그러면은 보안 폴더 내에서 새로 다 하시면 된다고요. 지갑을 새로 만들어서. 다행히 지금 이걸 하니까 당신 이 지갑 주소로 보내요? 안 그러면 새 지갑 만들래요? 새 지갑 만드는 거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클립보드가 무엇인가? 복사, 잘라내기 등을 할 때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 그렇게 해서 2번 하니까 나중에 클립보드 지워야 되는데 클립보드 지울지 모르는 상태로 뭐 핸드폰을 바꾼다든지 뭐 수리를 맡긴다든지 뭐 누가 잠깐 달라고 그런다든지 뭐 그러면 뭐 사람들을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죠. 클립보드가 위험한 이유. 그래서 클립보드 그래서 알람을 당장 켜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클립보드 알람 당장 켜는 것. 그래서 설정 들어가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그래서 여기 개인정보 보호를 누르면 개인정보 보호 들어가고 클립보드에 접근 시 알림 대부분 꺼져 있어요. 이걸 알림으로 일단 해둔다. 개인정보 보호 그러면 클립보드에 접근 시 알림이 이게 다 꺼져 있다라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면. 근데 클립 정보 접근 시 알람 이것만 일단 해두고요. 김 선생이 이제 내일 출근하는데 제가 또 박터지게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저는 보안 폴더 내에서 지갑을 만들면 이거는 뭐 아무도 이제는 저기 예전에 뭐 비밀 구조를 알고 있어도 내 예전 걸 알고 있어도 이제는 뭐 못한다. 지갑을 바꿨는데 그 다음에 보안 폴더 내에서 새로 지갑을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안전하게 자기 거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요건데 접근 시 알림 보안 폴더를 사용하자는 김 선생하고 또 박터지게 대화를 해본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이게 화가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좀 짜증나지만 컨펌 유어 마이그레이션 이게 짜증나지만 확실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90% 락업 했고 100% 락업 했는데 처음에 소개해준 사람과 뭐 관계도 찝찝하고 그래서 바꾸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세히 그거는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